남구 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고 이후 초고층 건축물 화재에 대한 대비에 나서고 있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한시적으로 스타리아 생산 물량 일부를 전주 공장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각종 개발을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땅들이 울산시가 지역 개발을 하려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남구 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고 이후 고층 건축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고층 건물 화재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8일 울산 남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어 113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은 삽시간에 불기둥이 됐습니다. 화재 사고 1년이 지난 지금 화마의 흔적은 건물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수리를 위한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보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한순간에 집을 잃은 입주민들은 임대주택 등을 떠돌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판넬, 철거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용부 구조 보강 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대로 진행된다면은 4월 안에는 입주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진압에만 13시간이 넘게 걸렸던 아르누보 화재. 당시 부산에서 70m 고가 사다리차가 도착하기까지 6시간 동안 울산이 보유한 52m 사다리차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울산에 들여오는 70m 고가 사다리차는 올해 연말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제작에 들어간 70m급 사다리차는 올 11월경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부 소방서에 배치하여서 더 한층 강화된 고층 건축물 재난 대응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건물 추세를 감안해 500m 높이까지 대응이 가능한 화재 진압용 드론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 화재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물 외장재, 알루미늄 복합 패널은 2012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울산에는 9곳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곳 9곳을 포함해서 30층 이상 고층 건물 33곳을 대상으로 전담 소방대를 운영하며 대형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생산 불균형에 시달리며 물량 조정 문제로 내부 갈등을 빚었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일감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울산 4공장은 스타리아 생산 물량 일부를 전주 공장으로 넘기기로 하면서 이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이런 물량 이관은 한시적인 것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생산 차종이 큰 인기를 끌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 4공장. 전주 공장은 생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공장 가동도 제대로 못하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를 주로 생산하는 전주 공장의 최대 생산 능력은 10만 5천 대 수준이지만 상용차 판매 부진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친 지난해 생산량은 3만 6천 대. 전라북도 정치권이 나서 전주에 생산 물량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배려를 좀 해달라고 한시적으로라도 있는 일감도 줄어드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하도급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잡도 못해요. 통계를. 울산 공장의 생산 물량 일부를 전주로 옮기는 것을 두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끝에 두 노조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울산 4공장은 스타리아 생산 물량 일부를 전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울산 공장이지만 노조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해 물량을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 공장은 10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연간 8천 대가량의 스타리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만 합의문에는 스타리아 생산 물량은 전주 공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양보한다는 내용과 미국에서 생산을 검토 중이던 팰리세이드 2만 대가량을 국내 공장에서 추가로 생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렇지만 전주 공장 정상화가 노조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팰리세이드 등 대형 SUV 열풍이 시들해진다면 노조 간의 생산 물량 갈등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울산에는 대기업들이 각종 개발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곳곳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지역 개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대기업이 소유한 땅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주군 언양과 삼남의 평야지대. 산지가 많지 않고 개발이 쉬운 곳이라 대기업들이 가진 땅이 많습니다. 이 중 한화도 KTX 울산역 근처에 대규모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복합 특화단지 개발 사업의 부지와 겹칩니다. 울산시가 공공개발을 해야 할 일이지만 한화로부터 땅을 모두 사들일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사업에 한화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개발 사업에는 대규모 아파트 분양 계획도 있어 큰 수익이 예상되는데 한화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하나도 어쨌든 개인 지분 땅이 많다는 것 없지 개인이지 어떻게 공공 사업에 들어가노? 주민들은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을 다 잃고 보상만 받아 나가라 이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울산시가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며 연구개발단지를 만드는 등 공을 들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단 가운데를 통과하며 교통의 중심이 되어야 할 4차선 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제품을 실은 화물차들은 좁은 길로 돌아가고 인근의 고속도로로도 곧바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땅이 전부 SDA 땅이거든요. 도로도 함부로 못 냅니다. 나무도 함부로 옆에 못 자르고. 그리고 고속도로 바로 올리가 좀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 좀 팔으라 해도 팔지도 안 하고. 도로가 나야 할 땅의 주인은 인근에 공장을 갖고 있고 산업단지 개발의 시행자이기도 한 삼성 SDI입니다. 도로를 지어 울산시에 기부 체납해야 되는데 산업단지 개발로 수익만 올려놓고 도로는 2년 넘게 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쪽 도로 건설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재 저희 회사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 도로를 막 닫고 이렇게 해줄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울산시에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땅이 울산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손을 대기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17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5,27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11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으며 나머지 6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울산의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률은 인구 대비 75.4%이며 접종 완료자는 54%를 기록했습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10조 이상 증가했지만 거래 대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주식거래 동향을 보면 지난달 부울경 상장사 196개사의 시가총액은 89조 320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10조 1,070억 원이 늘었습니다. 부울경 주식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전달보다 10.02% 감소했고 하루 평균 거래량은 2.43%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울산 지역의 벤처기업 증가율이 1%대에 그쳐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벤처기업이 74% 늘어났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48%와 26% 증가했지만 울산은 2011년 427곳에서 올해 6월 기준 604곳으로 늘어 1.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지난 10년간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이 1조에서 4조 원으로 늘어났지만 79.4%가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도 지난해 울산 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증가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429건으로 전년 대비 14.2%가 증가했습니다. 울산 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516건에서 2019년 368건으로 급감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바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양경찰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울산 인근 해역을 순찰 중이던 해경 선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취사 담당 의경들에게 버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취사장 담당 의경을 질책하면서 바다에 투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 울산을 방문해 울산을 수소에너지 중심 도시로 만드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홍 후보는 JP 희망캠프 울산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원자력과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울산이 청정 울산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과 우리나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강성 노조들의 자중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수소 에너지 전환으로 바꾸지 않으면 공업단지 전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울산광역시 체육회장 재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후보는 울산시 교육감을 지낸 김석기 씨와 태화관광 대표이자 직전 회장이던 이진용 씨, 울산시 자전거 연맹 회장인 임채일 씨로 내일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행정과 경제, 노동계 등과 함께 일자리 만들기 협력 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특별 장려금을 주고 청년의 인턴 활동과 취업 준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년층의 재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은퇴 예정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4,000개 창출한다는 게 이번 선언의 목표입니다.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어제 박태환 중구청장에 이어 오늘 이마트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중구 의원들은 신세계의 진정성 없는 혁신도시 개발 계획을 비판하며 백화점 수준의 상업시설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 울산항 인근 연포부두 선박 폭발 사고로 화염 피해를 본 울산대교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시와 선주 측은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피해가 확인된 경관 조명, 케이블, 가드레일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한 빠른 보수를 위해 최초 추정한 손해배상금보다 적은 102억 원의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설물 보수는 내년 말쯤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개청 22주년을 맞은 울산경찰청이 사무공간 부족과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울산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415명으로 개청 당시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조직과 인력은 확대됐지만 사무공간이 부족해 일부 부서는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중 주차를 하거나 인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복고풍 음악회 응답하라 7080 콘서트가 내일 오후 7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누구 없소, 바람 등 11곡을 독창과 이중창, 합창 등으로 선보입니다. 공연에는 8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박남정이 특별 출연해 대표곡 널 그리며 등을 부릅니다. 공연 시간은 약 90분으로 예약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63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업소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축 분뇨 관리 위반 3곳, 악취 방지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곳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주군은 위반 시설에 대해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